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김부겸입니다.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 책임지는 당대표 김부겸을 슬로건에 세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민주당의 위기라는 데는 동일합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는 그런 저희들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야당이 쳐놓은 프레임 때문에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20몇 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게 입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몇 차례 안 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거다. 그걸 가지고 자꾸 무슨 의회 독자다 이렇게 정쟁 유발하는 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보면은 여당 입장을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선명성이 부족하다 이런 당내 지적을 의식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21대 국회를 구성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다수와 소수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다는 것은 성과를 내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공수처법 문제라든가 혹은 부동산 법안의 통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제가 정부 여당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할 수밖에 없죠. 글쎄 그렇다고 해서 제 본질이 변하게 하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당내 선거인인 만큼 당원과 당 지지층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반응을 하는 것은 그건 불가피하죠.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시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일 처음에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정말 대선원에 압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뭔가 조금 판이 출렁거린다는 건 다 동의를 하시죠. 앞으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대통령 경선관리, 대선, 지방선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책임지고 가야 하는 당대표. 그래서 중간에 거쳐가는 당대표는 곤란하다는 제 주장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먹히잖아요. 불과 11개월 이후에 치러질 그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전체 유권자 한 1200만이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큰 선거에 후보를 안 내는 게 과연 공당으로서 옳은 자세인가. 그러나 결국은 저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그게 이제 제 결론이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우리 후보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비판에 화살을 맞아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그건 역시 대구 선거의 결과지요. 우리 당을 싫어하는 그 시민들과 국민들과 우리 사이에 이 생각보다도 정말 고온이 깊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간극을 메꾸려는 노력 없이 제 정치적 꿈에만 부풀어서 앞만 보고 간다는 게 사실은 좀 너무 무책임한 걸로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다가가고 부딪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뚝심이 있는 거죠.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그런 거 하시기에는 좀 더 말하자면 한 분은 대선 가실 거고 또 한 분은 다른 정치적 일정이, 그 부분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저는 떨어지더라도 늘 한 40% 지지는 받았잖아요. 내가 이영훈 교수가 내 천하민군 맞지? 그건 어떻게? 근데 그분도 젊을 때 학생운동을 하고 해서 그분도 민주화운동 유공자예요. 다만 학자로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학문적 입장이 바뀐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근데 그걸 가지고 친일파하고 말하자면 인척관계니까 하고 이제 나를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아니 이게 연좌제시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이제 이런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참 울분에 차서 그런 걸 실은 것 같아요.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요 문제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지시하신 것처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잘 수습을 하고, 또 검찰이 과거에 누리던 그런 검찰의 독점적 권력 행사 이거 자체를 정상화 돌려놓는 그런 걸로 봅시다. 이런 데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